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수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통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겠다. 열심히 가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가는 방향에 대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면서 꼭지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군데. 저는 이런 세 군데를 길목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대각선 방향으로 딱 그어져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이 세 지점을 통과 안 하고는 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길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을 x, y, z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A에서 X를 거쳐서 B로 가면 되겠고, A에서 그 다음 Y 거쳐서 B, 그 다음 A에서 Z를 거쳐서 B 이렇게 가는 세 가지 노선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선 A에서 X로 가는 이 구를 보게 되면, 자,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둘, 셋, 넷. 자, 등 합해서 5개가 되고요. 4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X에서 B로 가는 가지만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큰 문제가 없고, 자, 5가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 자, 이제 여기서 A에서 Y 가는 게 5팩에 이제 3팩, 2팩. 여기가 이제 좀 살짝 힘들어지고, 그 다음 Y에서 갈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똑같네요. 5팩에 3팩, 2팩. 됐습니까?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5팩에 3팩이면은 5팩에 3팩, 2팩 1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5, 4하고 3팩 지워지고 그다음 2 나누니까 10이었습니다. 그럼 100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에서 Z 갈 때, 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좀 살짝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일단 Z를 간다는 얘기는 이 지점, 바로 앞에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건 뭐 4팩에 3팩 해서 4가지. 자, 그럼 Z로 오고요. 그 다음 이곳에서 가면 하나, 둘, 셋. 5팩에 3팩, 2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곳이 10이었고 이곳이 4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0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45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림에서 좀 재미난 부분들은 자, 요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최단 거리를 가는데 잘 쓸모가 없는 거죠. 자, 공연스레 일부러 이제 함정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었으니까 이런 건 좀 주의하고요. 됐습니까? 자, 큰 틀에서 도로망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초등학교 때 배웠던 풀이처럼 이렇게 111 해서 2, 이거 3, 4, 5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구해도 그건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굳이 꼭 간단하다고 표현은 좀 바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칸수가 많았을 때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반드시 지나가는 점 이런 점을 이용해서 가로 개수, 세로 개수 같은 문자 나열이죠. 같은 문자 나열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이런 방법. 자, 세 가지 틀 잡았고 각각 계산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한 계산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첫 번째 풀이인 3번 문제 마무리합니다. 7번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니은을 보니까 아하, 중복조합에서 출제가 됐군요.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까? XY의 조건, Z의 조건이 좀 다릅니다. 자, XY 조건부터 충족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3보다 크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3, 2를 집어넣은 형태로 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만들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5를 처리해 주는 거니까 9 이런 형태를 일단 1차로 변형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4의 배수로 하겠습니다. 0을 포함한 4의 배수. 이야, 그렇다면 요 Z라는 값이 Z값이 0일 때 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9를 풀면 되겠고요. 다음요. Z가 4의 배수니까 4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5 처리해 주면 되겠고 Z가 4의 배수니까 이번엔 이제 8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 이렇게 처리되나요? 3번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3H9, 3H5, 3H1 됐습니다. 중복조합 형태로 계산됐습니다. 자, 계산 어떻게 됩니까?
12에 11 컨비네이션 9는 11 컨비네이션 2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5점 처리가 되나요? 자, 됐고요. 8을 7 컨비네이션 5는 2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1 처리가 됩니까? 다음은 요 3 컨비네이션 1 해주니까 3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0에 70에 78에 79 가지수가 딱 나오면 되겠습니까? 자, 처리됐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좀 잘 처리해 갈 수 있냐. 자, 기본적으로 자, 요런 패턴, 의미 아닌 정수 이런 부분들이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에서 나왔구나. 근데 어떻게 응용됐을까?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x라는 곳에 미리 3, y라는 곳에 2 대입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굳이 쓰자면 x 프라임 플러스 3 이렇게 대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식 형태에서 처리해서 1차로 놓고요. 그 다음 사의 배수는 또 다른 종류의 특징이니까 이때는 자, 0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0일 때, 4일 때, 8일 때 사의 배수 형태를 대입해서 나머지 식을 만들어 놓고 중복조합 처리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자, 큰 틀에서 근데 가장 먼저 이 패턴이 중복조합이라는 걸 모르면 아주 곤란하죠. 자, 중복조합의 대표 유형 자체는 먼저 학습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복습 잘 하면 이 정도는 뭐 가볍게 처리할 수 있으라 믿으면서 7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 문제 출발합니다. A, B, C, D, F, G, H 8명의 학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 모형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 자, A가 앉은 자리를 1번으로 하고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2번부터 8번까지 번호를 정합니다. B는 6번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A 짠 해주니까 2, 3, 4, 5, 6번. 자, B, A, B 두 자리는 이렇게 고정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다. A 바로 옆자리 중 적어도 한 자리는 D, F 중에서 앉고 C는 C 바로 옆자리 중 적어도 또 이런 녀석들이 앉습니다. A하고 C 부분에 D, F, G가 적어도 한 명 앉아야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이 좀 까탈스럽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일이 뭐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또 자유로운 건 뭐죠? H가 좀 자유롭군요. H가. D, F, G는 있어야 되겠고 A, B, C는 여기 있고 그다음 H만 좀 자유. 자, 골똘히 생각하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거는 뭐 일일이 조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C라는 것을 이렇게 앉히게 되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죠? 자, 이건 이제 전체에서 문제가 되는 걸 이제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H가 이곳에 있게 되게 되면 C 옆에는 DFG가 못 오죠. 자,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또 그 다음 H가 이곳에 또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A 부분에 DFG가 적어도 와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경우가 생기겠고 그 다음 또 A가 가운데 있고 쭉쭉쭉쭉쭉쭉 B가 여기 있는데 자, C가 이곳에 오게 되면 C가 이곳에 오면 이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C가 이제 이쯤에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H가 이곳에 올 때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C에는 이웃하는 부분에 이제 DFG가 못 오니까 자, 이런 경우가 생기겠고 또 이거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A, B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C가 이쪽에 있게 되면 또 다시 H가 이곳에 이렇게 왔을 때 또 C 옆자리에 DFG가 못 오는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또 뭐가 있죠? A, B 이렇게 있고 B 있는 상태에서 C가 이쪽에 앉았을 때 자, 이번에 또 H가 이곳에 또 이렇게 나열되게 되면 C 부분에 이웃에 이제 DFG가 못 오고 다시 또 이곳에 H가 이렇게 왔을 때는 또 A 부분에 못 오니까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A하고 B를 이렇게 앉힌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나열하는 이 가지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기본자 배치해놓고 나열하는 가지수 이제 6개를 쭉 나열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6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근데요, 위에서 알아봤던 6가지에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생기는 거 배치하고 나머지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자, 문제의 조건에 충족시키지 않는 이 가지수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그러면 4팩토리얼은 공통에다가 30에서 6을 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24 이렇게 처리되나요? 6, 5, 30에서 6 빼서 24. 그럼 또 4팩토리얼. 4팩토리얼 얼마죠? 4팩토리얼도 24입니까? 1, 2, 3, 4, 6, 4, 24. 와, 2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24 곱하기 24를 또 열심히 해야 되죠. 4, 4, 16에 9 됐습니까? 48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576 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처리를 했습니다. 와, 이것도 뭡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서 풀 것입니까? 라는 그런 뜻인데, 8명이 왔는데 1번 자리에 앉는다는 거 고정돼 있고, 뭐 방향 가면서 번호 붙여져 있으니까 다 처리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A하고 B를 안 치면서 원순위를 이렇게 뭐 고정돼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되니까 사실 말이 원순위지 이건 큰 틀에서 원순위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귿의 조건이 화려한 거죠. A 옆자리, 그다음 C 옆자리에는 반드시 DFG가 있어야 되겠다. H는 좀 자유롭다라는 이런 특징. 그랬을 때 이렇게 안 치는 가지수 구하기가 좀 사실 쉽지가 않아서 이제 이 조건에 좀 충족시키지 않는 A, B 가장 기본 조건 여기 앉힌 상태에서 A, B를 앉은 상태에서 A, B가 고정돼서 딱 고정석으로 앉은 상태에서 전체 가지수 나머지를 나열한 전체 가지수 조건에 충족시키지 않는 가지수를 일일이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가지수 이때는 이제 2가지씩 생기는 부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이죠. 됐습니까? 자, 해서 풀이했던 이 부분 상당히 좀 시간도 좀 소요되고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복습해서 제 설명이 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마무리합니다. 9번 스타트. 리더스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여 문자열을 만들 때 적어도 R과 E가 적어도 R과 E가 이웃한다. 하하. 자, 여사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우선 문자부터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R, E, A, D 이렇다니까 여기도 겹친 게 나옵니다. R, S 겹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웃하면 안 된다. 까탈스럽습니다. 자, 우선 전체부터 좀 계산해 볼까요? 전체는 7개 문자 7팩토리얼 같은 문자 2개 겹치기 빼기 7, 6, 5, 4, 3, 2, 4 지우고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6, 5, 30, 42, 3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3, 4, 12, 60, 1260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야, 전체 가지수는 깔끔하게 끝났는데, 자, 문제는 이게 이웃하는 부분, 반대되는 부분을 빼야 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대는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웃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풀이 원리는 상대방 먼저 나열이죠. 상대방에 해당하는 문제의 조건에 아무 상관이 없는 ADS를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ADS를 열심히 나열하겠습니다. 자,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R과 E가 겹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자, 이게 문자가 이제 2개씩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R과 E가 이렇게 돼 있을 때 R, E가 그냥 아예 묶여져 있는 경우도 있겠고, R은 묶여져 있고 E는 따로따로. 반대로 R이 따로따로에 E가 둘이 묶여져 있는 경우 4개의 문자가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열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둘이 이제 묶여져서 나열되는데 들어갈 곳은 이렇게 4군데의 틈이 존재하겠습니다. ADS에 나열했으니까요. 자, R이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E도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3가지죠. 문자 2를 쓸 뻔했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R 열심히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E가 찾아 들어갈 곳은 R이 차지하는 곳은 안 되니까 3군데가 되겠습니다. 3군데 중에서 2군데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자니까 순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 똑같이 R과 E가 문자가 바뀐 거니까 계산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4군데의 4문자를 다 집어넣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열하는 거죠. 자, 12에다가 43, 12에다가 계속 장난치는 건가요? 여긴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6에 42 정도 처리가 됩니까? 곱하기 6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맞게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자, 4, 6, 24, 25, 2 해서 252 가지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1260에서 252를 빼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8이 됩니까? 가지수 1008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거듭해서 거듭 지금 계속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자, 문자 나열이라서 우습게 좀 쉽게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RREE가 겹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또 적어도 하나는 이웃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에서 반대되는 이웃하지 않는 것을 빼는 이 아이디어로 접근했고요. 전체 가지수는 무난했는데 그 반대되는 부분들을 이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상대방 먼저 나열인데 이 RE가 이제 각각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자, 저처럼요, 이렇게 두 개씩 움직일 때, 두 개 움직일 때, 따로 움직일 때, 자,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계산한 이 부분이 철저하게 좀 계산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반대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좀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학습을 좀 잘 해야 되는 파트는 곳입니다. 자, 복습 잘 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거라고 믿으면서 9번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수원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2번 A집합에서 B집합으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그 녀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다. 첫 번째 조건 무엇입니까? 대입해지는 원소가 다르면 나온 결과도 달라야 되겠다. 무슨 뜻이죠?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A집합의 그렇죠. 뭐 여기 속하는 원소에 대해서 대입해준 결과나 나온 결과가 같아야 되겠다. 그런 원소는 2개. 자, 2개의 숫자는 자기 자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함수 잘 모르면 벤 다이그램 그래서 문제의 뜻을 파악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 됐습니다. 자, 전체 가지수 확률이니까 전체 가지수는 뭐 6가지,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6666 열심히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1대1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둬가면서 좀 볼까요? 자기 자신을 가는 원소 쭉. 그렇다면 1, 2, 3, 4에서 자, 빨리 골라야 되겠습니다. 4개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고릅시다. 1, 2 골랐습니다. 그러면 1은 1, 2는 2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도록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다른 숫자 3, 4, 이 녀석은 3, 4, 5, 6에 대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가르는 원소가 아닌 형태로 대응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군요. 그럼 여기를 좀 살짝 6건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냥 전체 가지수 구해 갈 겁니다. 여기서 또 다시 전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4가지 곱하기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좀 빼줘야 되겠죠? 자, 3이 3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 가지수 몇 가지? 3가지. 반대로 4가 4가 돼도 안 되는 거니까 3가지. 자,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가지수 한 가지는 중복됐으니까 또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4 컨비네이션 2는 4 곱하기 3인데 2로 나누니까 6해서 뭐 이렇게 지워지면 되겠네요. 오, 감사합니다.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12에서 5를 빼는 건가요? 그럼 7 이렇게 처리되면 계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6의 세제곱이 얼마였죠? 6의 세제곱이 216이었던가요? 자, 216분의 7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대응 이것도 또 살짝 독특한 형태의 조건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자, 늘상 보는 1대1 함수 좀 알듯한데 자기 자신이 되는 부분들이 2개가 되어라. 그럼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 자기 자신 선택해 놓고, 자, 나머지는 3이라는 것은 이제 3이 안 되는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또 다시 잘 고민해 보게 되면 3이 4 갈 때랑 5, 6 될 때랑 좀 일일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또 이걸 또 나눠서 좀 처리하려면 좀 불편하니까 전체 개수에서 자, 자기 자신을 가른 그 개수 집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처리했습니다. 여기 부분이 또 좀 센스 있게 잘 처리한 거죠. 자, 설명 좀 잘 이해됐습니까? 자, 역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문제의 조건을 살짝 좀 메모해가면서 처리했더니 그래도 좀 내용이 좀 정리가 돼서 풀이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자, 12번 복습 좀 잘 해서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으면서 12번 설명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95%.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 바르게 진단은 90%. 이거 좀 이상한데. 자, 병에 걸린 사람 500명, 걸리지 않은 사람 500명을 진찰해서 아닌지를 조사했다. 1000명을 임의로 선택한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만 실제로 걸렸다. 하하. 조건부 확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건부 확률. 자, 봅시다.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일까요? 실제로 질병 걸린 사람들 중에서는 95%, 그러니까 100분의 95가 진단을 받았겠고요. 다음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서 90%는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을 하지만 10%는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질병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이렇게 걸린 사람인데 이게 실제로 명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계산하기 불편한데. 자, 이렇게 받았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요거를 이제 새로운 전체 집합으로 봐서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큰 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 플러스 195 더하기 500 110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질병 걸린 사람은 자, 여기죠. 100 중에서 곱하기 95. 됐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500, 100, 500, 100. 이게 이제 공통이라 다 지워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실질 계산은 95 더하기 10분의 9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로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5, 1은 5, 5, 9, 45, 5, 20.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죠. 그래서 21분의 19 이 부분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얼마나 잘 캐치해서 풀어가느냐.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지가 않죠. 그 부분만 확실히 선다면. 자, 그런데 출제 빈도가 워낙 높은 거라서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체킹한 겁니다. 자, 질병에 걸렸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때 실제로 질병에 걸렸다. 됐습니까? 조건부 확률을 표시해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앞에 내용은 이제 실제로 질병 걸린 사람을 구하기 위한 이런 조건 주어진 거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인 거고요. 자, 다시 체킹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조건부 확률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14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9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9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차례로 뽑을 때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x, y, z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나 이다. 짝수이거나 홀수. 이게 합집합의 개념이군요. 자,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꺼내는 순서가 있으니까 x, y 이 부분에서 홀수, 짝수 꺼내거나 짝수 꺼내거나 짝수 꺼내는 이런 확률을 구해가는 게 앞에 x 곱하기 y가 짝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yz가 홀수가 되어라. 자, 근데 또는이니까 우리는 합집합의 개념이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홀수가 되는데, 자, 여기 잘 표시됐습니다. 자, 홀수가 되는 이 부분인데, 자, 이게 뭐가 되죠?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에 이게 이제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짝수, 홀수라는 이 부분은 이미 충족시켜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홀수 이 부분이 더 추가되면은 자, 전체적인 합집합의 조건이 되겠다. 이 부분을 좀 이해가는 과정이 좀 수월하게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산 들어가 볼까요? 자, 9개에서 홀수, 짝수, 홀수, 짝수 그제는 것은 98분의 홀수가 5개, 짝수가 4개 있었고 더하기 4개에 5개 있었고 그다음 4개에 3개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 그런 부분이 추가돼야 되죠. 9, 8, 7분의 홀수. 자,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계산 들어가야 되는데 4 공통은 이렇게 현명하게 처리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2, 9, 18에 5, 3, 13 계산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8 곱하기 7분의 15 처리가 되죠? 자, 그럼 통분을 하게 되면 18 곱하기 7에 13 곱하기 7 더하기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8 곱하기 7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자, 13 곱하기 7 해주면은 3, 7이 21 됐습니까?
자, 21 둘에다가 91, 91에다가 15를 더하게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호호. 그러면 106이 되나요? 106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여기 약분이 한 번 또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9, 7 되겠고 여기는 53 처리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63분의 53 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계산도 만만치가 않고. 자, 문제 조건 합집합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가는지 좀 센스 있게 좀 잘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합집합 이게 A집합이다, 이게 B집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합 B 빼기 A 곱이 이런 관점을 좀 많이 처리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벤 다이그램 개념을 보게 되면요, A하고 B 이렇게 쓸 때 A라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다 계산된다면 사실 이 부분만 추가해 주면 되겠죠. 자, 제가 이용한 방법이 바로 아래 벤 다이그램 형태가 되겠습니다. A집합을 확실하게 잘 처리한 상태에서 지금 또 다시 B 구한 다음에 다시 또 교집합을 빼는 이 부분이 불편하니까, 자, A에서 계산 안 된 부분, 그럼 바로 뭐죠? 홀홀홀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됐습니까? 이 부분을 추가해서 A합 B 개념을 구했다. 이게 이제 A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자, 뭐가 되겠습니까? A 여집합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추가해서 A합 B 개념을 구했다라는 이 형태 좀 설명 이해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또 흐름 좀 살펴봤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A합 B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근데 지금 부분은 제가 제시한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계산했던 방법하고는 조금 색다른 형태의 계산이 되어 있어서 낯설 텐데 그 부분 좀 확실하게 잘 처리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설명 마무리합니다. 자, 16번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 B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독립이란 내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A, B가 독립이 되게 되면 A 여집합, B 여집합 했을 때 뭐 다 독립입니다. A 여집합하고 B,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하고 뭐 A하고 B 여집합, 자, 다 독립이 된다는 사실이겠고요. 독립이 됐을 때는 이 확률 계산이 A 확률하고 B 확률 이렇게 곱하기 하는 부분들이 성립한다는 이런 형태 계산된다는 거죠. 자, 전부 다 독립이 될 수 있다는 거하고 계산법하고 두 개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냐, 이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은요, A 여집합의 확률과 B 확률을 열심히 곱하기 했더니 그 결과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요, A 여집합의 확률과, 자, B의 여집합의 확률이니까 1 마이너스 B의 확률로 이렇게 살짝 고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5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여집합 확률, 그 다음 곱하기, 와, 위에 부분에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5분의 1이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 여집합의 확률은 자연스럽게 3분의 1을 하고 5분의 1을 더하기 해서 15분의 8 해서 계산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 결과를 다시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15분의 8 곱하기 B의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와우. 그럼 B의 확률은 약분을 좀 할 거 하고요. 계산하면 8분의 5 처리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간만에 수식 계산이니까 계산 좀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정보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 B 여집합 했을 때 다 전부 다 독립이 되는 거죠. 독립만세 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립일 때 계산법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과 관련된 이 형태가 출제 빈도가 또 상당히 높은 부분이니까 공부를 또 해야 될 항목이 되는 거죠. 자, 해서 함께 풀이를 해봤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이번엔 17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분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또 진부분집합이 돼야 되겠다. A가 B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쏙 들어가야 되겠다. 즉 A, B가 같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은 거죠. 자, 이렇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B는 또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공집합이면 사실 A가 공집합이 돼야 되는데 같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집합을 기준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B집합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원소가 만약에 하나라면, 그러면 6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의 원소 탁
즉 B집합에 이렇게 원소 하나짜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집합은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요거의 부분집합이면 원소 하나 가지고 구성되는 거니까 2의 1제곱입니다. 자, 근데요. 자기 자신이랑 같은 거 빼야 되니까 한 개를 빼야 되겠습니다. 원소가 두 개라면요. 원소가 이렇게 1, 2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요. A집합은 이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2의 제곱이 있고 자기 자신 빼야 되고. 와우. 이제 규칙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소를 6개 다 가지고 있다면 2의 6제곱에서 자기 자신 겹치는 거 하나 이렇게 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걸 이제 전개해서 산수해야 되는데 규칙성을 보니까 이게 지금 1, 2, 3, 4 다 가면 있어도 되겠는데요? 그럼 2의 0제곱 빼기 래서 이게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1 곱하기 0이니까 이 개수 어차피 0이니까 전체 계산에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추가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6 컨벤션 제로에 2의 0제곱, 6 컨벤션 1에 2의 1제곱, 6 컨벤션 6에 2의 6제곱 있고요. 자, 그 다음 빼기 괄호 열고 뭐가 되겠습니까? 6 컨벤션 제로, 6 컨벤션 1 그래서 6 컨벤션 6 처리가 되겠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항 정리하고 아주 아름답게 처리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가 되겠죠? 이건 1 플러스 x의 6제곱에 여기 자리에 무엇을 대입한 겁니까? 와, 2를 대입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의 6제곱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요. 다시 1 플러스 x 6제곱에 당연히 x에다가 1 대입한 결과죠. 2의 6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거를요. 자, 이런 걸 또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27의 제곱 빼기 8의 제곱. 와, 그러면 더하기 해주면 얼마입니까? 35 빼면은 얼마가 된가요? 1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35를 또 19로 해야 되나요? 5, 9, 45 3, 9, 31, 3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65 처리되나요? 자, 해서 계산했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 문제의 뜻을 이제 어떻게 잘 처리해 가느냐. 부분집합의 진부분집합이다. 자, 그래서 일단 B집합의 원소가 하나일 때 그러면 A집합은 사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공집합 하나거든요. 자, 부분집합 전체 개수에서 자기 자신 같아지는 걸 뺐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두 개라고 해주면 똑같은 규칙. 세 개 규칙. 이제 규칙의 이해에서 여기까지 얻어졌고요. 자, 근데 이 규칙성을 보게 되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가한 겁니다. 근데 계산 결과가 0이니까 추가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리한 이 부분이 우리가 공부해야 이항 정리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 와, 훌륭한 문제네요. 훌륭한 문제. 자, 슬기롭게 풀었습니다. 자,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복습 잘 해서 저처럼 슬기롭게 여러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17번 설명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8번 소수령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험고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기분 좋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A 상자에는 흰공, 검은 공이 3개 들어있고 B 상자에는 흰공, 검은 공이 B 상자에는 흰공, 검은 공이 5개, 2개가 들어있다. 됐습니다. 두 상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3개의 공을 꺼냈더니 그 다음에 2개, 1개 나왔다.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건 확률이군요. 나왔다는 전제 조건이 딱 깔려 있는데 그 상자가 B 상자에 쓸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큰 틀 개념 설정하겠습니다. 기호 쓰는 부분들을 하다 보면 또 문제의 핵심을 놓치니까. 자, 형태는 이런 겁니다. 그 사건이 A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B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전제 조건 하에 B에서 일어날 수 있을 확률. 됐습니까? 개념 형태를 그냥 정리해 버렸습니다. 자,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상자 선택했고요. 6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끄집어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흰 공 2개니까 3개에서 2개 꺼내고 다음 3개에서 하나 꺼내라. 더하기 상자 선택 7개에서 3개를 꺼내는데 5개에서 2개를 꺼내고 2개에서 하나를 꺼내라. 자, 선택한 것 중에 B 상자에 쓸 확률 7개에서 3개 꺼내는 것 중에 5개에서 2개, 2개에서 하나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을 할 때는 이제 2분의 1 이런 개념은 지어서 처리하고요. 자, 천천히 좀 산수 한번 들어가 볼까요? 6 컨비네이션 3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3, 2부터 쓸까요? 3 쓰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6, 5, 4에 그냥 5, 4만 써도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다음 여기는 5 컨비네이션이면은 5, 4에 10입니까? 10, 그 다음에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7, 6, 5 아이고 7을 먼저 써야 되는데, 자 6은 저 약분해서 사라지겠죠. 자, 그럼 여긴 7, 5 남고 그 다음에 12 그대로 항목 쓰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다행히 5, 5, 5 지워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계산이 좀 만만치가 않네요. 자, 통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건가요? 자, 그러면 4분의 9 되어 있고 7분의 20 되어 있고 여기는 또 7분의 20 이렇게 처리되는 계산이 해야 됩니까? 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뭐 방법이 없네. 이게 통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28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63에다가 80이 되겠고 여긴 7에 20 처리가 되면 또 요게 또 약분이 이렇게 되게 되면 요게 이제 4가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143분의 20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143분의 80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와, 숫자가 아주 독특합니다. 자, 계산은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이 나왔는데 조건부 확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상자를 선택해 가지고 열심히 꺼냈는데 그것이 나오는 경우가 방금 전에도 보여줬지만 A 상자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B 상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B였을 확률. 자, 이런 전제 조건분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 이제 조건부 확률이 돼가는 거죠. 이 판단 자체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엔 그거에 맞춰서 연산을 해 가는 부분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좀 이제 서술형이니까 그럴싸하게. 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A에서 일어났을 확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기호를 좀 써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을 텐데, 자, 그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좀 시간 투자해서 하시고요. 저는 큰 틀에서 여러분들 개념 설정하는 부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답안지를 예쁘게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8번을 끝으로 수원고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18번을 끝으로 수원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통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